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한민국 안전의 미래는 밝은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난안전학부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를 맡은 박총웅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그런 어둠을 뚫고 오늘 이런 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안전은 과연 밝은가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정책이 아무리 안전을 중시해서 어떤 미래에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또 여러 각계 분야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전정책은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학계에서 국가의 안전을 중시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재난안전학부처럼 학교에서 안전의 전문가를 길러내고 그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안전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의 저변이 확대되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오늘 자장을 맡아주시는 이수경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서의 스스로 참여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신 김문행 교수님하고 이정훈 교수님 지정 토론자로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학부장님께서 전반적인 이런 토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 재난안전학부장을 맡고 있는 정석환 교수입니다. 오늘 되게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저희가 재난안전학부를 출발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안전계에 1세대를 끌어오신 이수경 교수님을 저희가 산업안전공학과 학부장으로 모셔와서 이제 되게 개인적으로 고맙고 이렇게 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학과가 되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되게 진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오늘 김국래 교수님은 진짜 이제 소방의 실무에서 1세대를 또 끌어오신 저희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우리나라 산업 안전계에 리딩을 해왔던 두 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오늘 큰 토론회를 저희 학우님들하고 같이 주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한민국 안전의 미래는 밝은가에 대해서 우리 지정 토론자님들과 참여해 주신 학우님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재난의 분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은 역시 이제 태풍이라든가 자연현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또 산업안전, 환경안전. 환경안전은 최근에는 화학물질 안전이 환경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도 있죠. 최근에 얘기하는 감염병, 전염병에 관한 것도 사회재난에 들어가고 또 국가 기반 체제가 마비되는 것도 사회재난에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통신구 화재로 인해서 통신망이 마비가 되는 것도 사회재난에 들어가겠죠. 법령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법령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소방 이거는 전부 규제입니다. 규제.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라는 측면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안전은 위기에 처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재난의 분류는 지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그 R&D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었던 PPT인데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정안전부 쪽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Value Improvement Project라고 해서 VIP라고 해갖고 핵심 가치를 여러 가지로 논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 기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지속 가능한 안전 확보, 미래형 녹색 기술의 창출, 뭐 이런 측면에서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에 8개 중점 영역으로서 재난에 관한 예측 기술, 경보 기술, 대응 체제, 복구 체제의 과학화, 방제 정책 기준 선진화. 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방을 방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재난 안전 서비스, 첨단 재난 대응의 정비 뭐 이런 8개의 중점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선 여기 밑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쭉 포함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는 과정 속에서 이 기술의 체제의 분류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역시 그 모든 공학적인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측 모니터링, 재난 예측 기술이 첨단화, 재난 경보 기술의 고도화, 이렇게 뭐 세부 연구 과정 쭉 있겠죠. 그 다음에 대응 복구에 관한 것도 역시 포함이 되겠죠. 재난 대응 체제의 효율화, 재난 복구 체계화의 과학화, 그 다음에 정책과 서비스, 문화가 포함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전 문화라고 하는 것과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미래 안전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슨 안전 문화, 선진화, 조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 재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다 이제 재난이라는 것을 좀 좁혀서 소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소방 행정과 소방 안전이라고 소방 방제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국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소방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실행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학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인문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행정학의 범주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게 되겠고요. 소방안전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PBD도 보면 우리가 성능 위주의 소방 안전 설계라고 하는 PBD, Performance Based Design이라고 하는 걸 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여기에 보면 연소 기술과 화재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모델링 기술 이게 다 공학의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 안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형 건축물도 있겠고 지하 공간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또한 산업 화재 안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화재로 인한 그러한 기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결국 산업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방 장비 시스템 기술, 소방 안전 관리 기술, 화재 진압 전략 기술, 통합 관리 시스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의 기술적인 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NFP 코드를 보면 거기에 모든 안전에 관한 게 다 있어요. NFP 코드에 보면 내셔널 파이어 코드, 미국에서 나오는 코드를 보면 그것만 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정도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소방 안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소방 방제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현장에 근무하면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거냐? 결국은 기사 자격증을 안 따고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겁니다. 그래서 소방기계 기사, 소방전기기사, 최근에 화재 감시 평가 기사, 위험물 산업 기사, 뭐 2학년들은 보통 위험물 산업 기사를 많이 딴다 그러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방기술사와 소방관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미래 지향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소방기술사가 가장 파워풀한 기술사입니다. 여러분 방재공학과에 다니시는 행정학과에 다니신 분들은 반드시 소방기술사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높이는 데 이 소방기술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도에 도장을 찍는 기술사는 소방기술사밖에 없어요. 다른 기술사는 하나도 도장 찍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설계고 심사를 받고 뭐를 허가받으려면 반드시 소방기술사의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방관리사도 뭐 요새는 점검 업무 많이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강의 시간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초기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정훈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적인 그런 측면으로 갔고, 거의 마지막 단계의 우리나라의 재해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프티 컬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능 기반의 안전을 해서 보다 뭐 IT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화라고 하는 시스템과 세프티와 뭐 여러 가지 컬처를 통합을 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형태의 그 패러다임,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 대기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 분야에 취득하는 기사는 아주 상당히 다양하죠. 뭐 산업안전 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우리 산업안전공학과에 나오면 무조건 산업안전기사 아니면 건설안전기사는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프하기 위해서 기술사가 이렇게 굉장히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화공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그러니까 자기가 건설안전, 자기의 그 전성에 맞는 기술사를 반드시 따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소방기술사도 딸 수가 있어요. 내가 안전공학과 교수로서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 산업안전공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그 소방기술사의 그 과목에 한 뭐 50%, 한 60%는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뭐 면접이든 뭐든. 그냥 거의 이제 그 서로 이 중첩이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지도사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사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기술사를 목표로 해야 된다. 또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또 상당한 새로운 영역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사고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안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연안법도 바로 이러한 연구실 안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직렬의 방재 안전 직렬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우리 소방방재과, 산업안전공학과, 정책학과 학생들이 충분히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재 안전 직렬이죠. 그래서 9급과 뭐 7급, 5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론 같은 거 듣는 것도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국어, 영어 다 있지만 안전관리론, 방재관계 법규 다 거기에 재난관리론도 있죠.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그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우리 그 재난안전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오늘 토론의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재난, 재난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감소할 것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 그 재난이 계속 발생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토론을 좀 관점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안전 관련 직업이 더 많이 정출될 수 있을 건가? 그만큼 잡의 기회가 그 잡 오퍼튜니티가 많이 생길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 예를 든다면 소방이라든가 재난안전 관련 창업이라든가 사업의 전망이 밝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제가 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제일 먼저 우리 그 김국래 교수님께서 그러한 측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것들을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저는 한번 잡으면 한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재난이 감소할 것인가. 이거는 질문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가할 것이다라고 확정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리백이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위험사회가 됐다고 정의를 내렸고, 한번 겪어보지도 못한 팬데믹 사회가 돼가지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시작된 6단계죠. 이게 지금 시작된 게 6단계 재난이고 최고의 WTO에서 정한 최고의 재난인데, 이거보다 더한 재난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해야 될 일, 창업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갖고 정말로 근본 뿌리를 찾아서 준비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치권에도 없고 행정부에도 없고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은 위기가 발생하면 패닉에 빠져서 불안, 초조, 공포, 당황,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죽어. 그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 때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대구 지하철 전동차 참사 때도 죽었고. 왜 죽어야 돼?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럼 왜 그래?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 잘못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기관사가 가만히 있으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 세월호에서 지는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구해준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야지.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이거 봐. 이 교육 훈련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10도 15도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질 건 뭐 있어? 옆에 볼 것도 없어. 구명조끼 입고 갑판으로 기어 올라가서 구명투기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버려. 죽어 살아. 왜 죽어? 죽기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고, 여기에 오늘 테마가 적정히 주어진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테마들이 아닌가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다 얘기했어. 결국 재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 직업은 많아질 거고, 또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면 창업의 기회가 넓어질 거고, 그 중에서도
이수경 교수님이 강조한 기술사. 내가 기술사 못 따도 소방시설 관리사만 따도 괜찮아. 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지금 보면, 예? 나도 소방 관련 자격증 뭐 찌그라기 같은 거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거 하지만 그래도 4대 보험 혜택 받고 다 직업이 한 6개 돼 지금. 예? 예, 직업이 한 6개 돼요. 퇴직해서도 이렇게 뭐 예? 학부장님이 불러주고 예? 박 과장님이 불러주고 4개 대학에서 불러주고 어떤 한 대학에서는 그 대학교 교수님보다 내가 과목을 많이 맡아서 강의하니까 4과목씩 맡아서 강의하니까 퇴직해도 안전 분야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언택트 사회, AI 지능, 인공지능 다 필요 없어. 직접 해야 돼, 직접. 네. 직접 하는 최고의 자격증이 뭐냐? 최하 소방시설 관리사. 그 다음에 이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기술사. 10년 도전해서 안 될 거 있어요, 여러분? 10년 파가지고 그거 못해? 그럼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지. 예. 노력을 안 한 거지. 하루에 1~2시간도 공부 안 하면서 10시간, 16시간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한히 밝은 이 안전 분야 널려 있다는 것, 널려 있다는 할 일이. 다만 준비된 자에 가면 그 기회가 돌아온다는 것. 준비를 안 하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 120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퇴직 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갖춰놓고 세상이 나를 안 불러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이 오케이 땡큐하고 나를 불러줄 수 있도록 지금은 고생이 돼도 열심히 갈고 닦고 스펙을 쌓아서 내가도 불러주고 학부장님도 불러주고 박 과장님도 불러주고 이수경 교수님도 불러주고 누구든지 어서 오라고 뺏어가려고 하는 나 아까운 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정훈 박사께서 예, 산업안전과 뭐 전반적인 것, 소방도 예, 반갑습니다. 저 이정훈입니다. 앉아서 예. 일단 저 김국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접시에 코를 박고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0년이면 그 소방기술사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1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긴 하니까 되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이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기술사가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 어저께도 이제 그 저희 회사 동료들을 만났는데 지금 한 50이 넘으니까 다 고민들이에요. 나가서 뭐 해야 되냐, 뭐 겉으로는 임원도 있고 부장도 있고 돈도 많이 벌지만 하나같이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직업의 이제 고용의 이제 위험성으로부터 이제 탈출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 같습니다. 여기 산업안전공학과를 나오시면 여러분들 다 소방기술사에 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수님이 그 발제를 해주신 각종 재난이 이제 감소할 것인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김국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뭐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나 이런 쪽으로부터 되는 거고요. 저희가 뭐 지금까지 인간이 정의 내린 수준의 재앙이 아니라 이 지금 그 기후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정형화된 기존에 있던 소방이라든지 안전 분야에서 커버하고 있는 부분의 그 위험성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여기 소방이라든지 재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리라 이제 생각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수치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2012년에 그 LG와 제가 그 하이닉스에 근무했는데 앞에 LG화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LCD 필름이라고 OLED 필름을 만드는 새 공장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회사 뭐 터졌나 보다 뒤져봤더니 저희 회사는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니까 LG화학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8명이 죽고 6명이 다쳤어요. 14명이. 뭐 그 여기 계시는 이제 소방 쪽의 대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을 들어가면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잘생긴 젊은 청년, 20대 청년들이 그냥 문과에 늘어져가지고 시체로 돼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는데 저희 역시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건데 수치를 얘기해 드리면 그때 LG화학 주가가 터지자마자 2.8%가 빠졌어요. 현재 지금 LG화학 시가총액이 60만 원대 43조고요. 그때가 한 30만 원으로 보면은 거의 한 20조 되겠죠. 20조. 3, 4%면 순간적으로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하시는데 1조가 증발해 버리는데 그까지 안전관리자 몇 명 고용하고 투자 100억 하는데 그까지 100억 아끼겠습니까? 안 아끼죠. 그저께도 이제 LG화학 사람들이랑 밥을 똑같이 먹었어요. 이 배터리 분리한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 쪽에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설비나 이런 쪽 다른 쪽에서 이제 투자 옛날에는 그 배터리 생산하고 뭐 반도체 생산하고 이런데 생산 쪽이 이미 좋았는데 요즘에는 안전 쪽에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못 말려요. 근데 딴 쪽 생산 쪽까지도 안전 쪽에 밀립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 노동부 끌려가서 조서 쓰고 사장이나 이제 부사장들이 끌려갔다 오고 나면 마인드가 바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6시에 환경안전이나 이쪽으로 출근해가지고 이제 야 간밤에 뭔 일 없었냐 이러고 시작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전 쪽에 근무하시는 게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조 단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업은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안전 뭐 몇백억 이런 거는 그 투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물며 시설도 아닌 이런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투자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치로 얘기를 하면 2018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2조입니다. 22조. 근데 22조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돈에. 근데 산업재해로 피해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22조 2천억이에요. 서울시 예산보다 산업재해가 더 커요. 근데 이거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하지만 이 산업재해가 이렇게 큰 국가에 이제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적인 부분에서 봐도 저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 쪽에서 공부하고 나가시면은 이 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선별적입니다. 누구한테나 동일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췄을 때, 제가 여러분에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할 때 역량과 적격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역량이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기사를 따고 소방기사를 따고 소방기술사를 따고 이게 역량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방기술사를 갖다 가지고 오늘 나왔는데 경험도 없는데 10년 이상 한 소방기술사보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 경험을 쌓고 그래서 적격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가실 때 역량은 쌓지만 적격성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 하시면서 거기서 쌓으시는 거예요. 그 역량 부분을 이제 교수님들은 키워주시지만 적격성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금액적으로 말씀드려도 안전 쪽은 막히는 법이 없다. 어디건. 투자를 할 때 되려 안전 쪽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좀 투자해줘 이렇게 나오지 딴 쪽에 막히는 거 없다. 이제 금액적으로는 두 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양적인 부분이 지금 팽창이 되고 있어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020년 1월 16일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 내용이 이제 뭔지 아세요? 특수 형태 종사자라는 게 나옵니다. 옛날에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가끔 시켜 먹었는데 그 뭐지?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이 사람 근로자가요 아니게요?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 여러분 골프장에서 하는 캐디 이 사람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에서 카드 보험 받는 분 이 사람들도 들어와요. 또 대리운전 여러분들 약주했을 때 이 사람들 9개가 들어와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산업재해도 늘어나고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 지금 이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은 누가 담보를 할 거냐 이거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전은 당연히 앞으로 커지고 더 빛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한테나 가지는 않는다는 거. 노력하고 선택하고 아까 역량과 적격성을 했지만 자격을 취득했으면 거기에 노력을 해서 더 하는 분, 이런 분에 대해서 이제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이제 안전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 드렸고, 두 번째 질적인 부분에서 좋아질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아니, 양적인 부분이 이제 좋아진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9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사업장을 이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안전이 어떤 개념이냐면, 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을 걸어놓고 다니라는 사람, 그리고 안전하는 사람이 가면 왜 왔냐? 그리고 여러분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하지만 그건 서류예요. 복사만 열심히 붙여놔가지고 저 담벼락에다 갖다 놓고서 노동부가 오면 그때 제출하는 게 이제 서류예요. 근데 2020년은 어떻게 되냐? 현재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녹아 있어요. 시스템이 녹아서 진짜로 그걸 갖다가 연초에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설비도 개선하고 다 하고 중간에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됐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하고 내년도에 개선 사항을 보고를 해요. 그거가 이제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것도 또 작년이랑 올해랑 완전히 달라요. 앞으로 달라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든지 돈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돈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돈 없으면은 저희가 장비도 못 사고 밥도 못 먹고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 그 대표이사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있어요. 사장님, 큰소리나의 사장님. 이 사람이 이게 바뀐 게 있어요. 옛날에는 거짓말해도 됐어요. 우리 회사는 올해 이렇게 안전이나 이제 소방을 이렇게 해서 1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안 하면 돼요. 발표할 때만 하면 안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이사회, 뭐 어디 이사회 있지만 이사회에 재무적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 실제 거기에 이사회에 보고가 돼 등록이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안전을 갖다 1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같이 눈 감고 넘어가면 왜 안 했는지 질책을 받고, 만약에 해야 되는 데가 투자를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이 바뀌어서 산업안전법에서 돈까지 밀어주고 있어요. 돈까지. 그럼 여러분들 진짜 안전의 미래가 밝을까요? 안 밝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여기 지금 옆에 보시는, 네. 밝겠죠. 매우 밝겠죠. 그러나 누구한테나 밝은 건 아니에요.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 사람한테는 밝아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선배님을, 이 안전하는 선배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퇴직하고 할 게 없다. 그럼 뭐 했어요? 대부분 아파트 경비 아저씨 했잖아요. 네? 경비 아저씨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경비 아저씨 있어요? 아파트 다 자동 도어록인데 경비 아저씨가 없어요. 경비 아저씨 없어요. 그런데 이 안전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경험이 많고 아까 적격성 같은 그게 좋아지잖아요. 이 안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없어서 난리예요. 산업안전 자격증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2-3번만 나가고 연 한 2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수경 학과장님이 얘기해 주셨고, 저는 실제적으로 산업안전기사를 95년에 따가지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따십시오.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졸업시키고 싶지 않는데 할 수 없이 졸업을 했어요. 조기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우수한 학생이신데. 계절학기도 다 했어요? 계절학기도 계절학기는 딱 한 번 들었고요. 그냥 나머지는 이제 학과 과목 들었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소방 관련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서 소방전기 쪽으로, 그래서 관련 학과 공부하다 보니까 쉽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를 지금 8번째 찍는데 계속 8번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 중요하다. 이따가 마이크 드릴게. 우리 박수자 박수자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얘기하세요. 편하게. 그럼 편하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나 이거 얘기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소방 전기 관련 회사에 다니니까 그래서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설계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접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잘 이제 그냥 넘어갔죠. 그냥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실무는 조금만 했었건데 이제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화재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른 분들은 이제 지식이 다른 타 분야보다는 제가 더 빨리 배우게 돼가지고 그래서 빨리 졸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종합건설의 안전관리를 한 지가 18년 됐습니다. 과거에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18년 전에 이제 안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시험을 쳐가지고 딱 한 과목 가지고 이제 먹고 삽니다. 건설안전기사. 그러니까 이제 기술사를 시험 공부하기 시작한 지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1년에 3번씩거든요. 처음에는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야, 이거만큼 자격증을 따면은 내가 늙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런 걸 선배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고 여러 가지 교재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학교를 뭐 남들 같이 뭐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1학년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고요. 공부를 올해부터 내가 병행했어요. 작년 10월부터 산업안전 지도사를 같이 한번 쳐보자. 근데 그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기술사를 따게 되면은 산업안전 지도사 과목이 면제가 돼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기업 진단. 그런데 기업 진단이 공부하기 나름이에요. 다 자기들 다 감성이 틀리지만은 이 기업 진단이란 거는 우리가 너무나 파고 들어갈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면제 받을 바에는 세 과목이면 과락이 40점이잖아요. 근데 평균은 60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과목 가지고 60점 안 맞으면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번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4월 17일 날인가 원래 시험식이 돼 있는데 일주일 전에 연기를 딱 시키는 거예요. 7월 달로. 7월 달 아예 확정이 안 됐어요. 안 되고 6월 달쯤인가 7월 달쯤에 시험이 이제 치겠다 했는데 리듬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술사 공부하자. 내년에 지도사, 그러니까 기술사를 합격하게 되면은 지도사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 선배들은 16번 만에 붙었다더라고요. 16번.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게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지만, 얼만큼 또, 첫째는 애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애우면 자꾸 뒤로서는 잊어먹어요. 5분도 안 돼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번에 시험 친 게 참 너무 아깝게 들었어요. 58.65로 들었어요. 예. 그게 지금까지 제가 8번 시험 친 중에서 제일 많은 점수를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이제 시험 범위가 너무 자꾸만 발전해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도 나오고, 강화유리,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알루미늄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라. 산업안전기술사, 건설안전 기술사를 시험을 치는데, 그게 꼭 굳이 필요 있을까? 토목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 쪽에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각 부재에 관련된 것도, 자재에 대한 것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범위가 많이 넓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제 1학년 들어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제의를 받은 게 있어요. 그 기술사와 지도사 동아리를 회장을 맡아봐 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그 담당 그 학생 지원팀에서 전화가 왔길래 몇 가지 소리가 빠졌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메일이 왔는데 좀 이따가 교수님하고 조 교수님 계세요? 사람 안 오셨어요?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럼 좀 이따가 저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경찰 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퇴직 후에 혹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예전에는 경찰하고 소방하고 거의 맞물려서 갔었는데 나눠지면서 혹시나 저도 안전이나 뭐 소방 뭐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세이브 해가지고 좀 여기서 좀 도움받고 미래의 직업도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왔는데 사실 뭐 박정원 교수님이 많이 뭐 지도 편달해 주셔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 발생하면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많아요. 같이 연결돼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어렴풋이는 잡힐 듯 알아요. 뭐 화재 현장의 뭐 발화 지점이나 사건 진행 사항이나 또 구조나 그런 게 거의 맞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건데 앞으로 뭐 좀 많이 도움 받고 혹시라도 뭐 제가 자격증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따서 제 2의 제 인생을 한번 설계를 하려고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토론과 관련해서는 저는 소방 분야와 관련해서 그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함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인식도 점점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그 여러분들이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또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천연두다. 뭐 코로나 요즘 이제 그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책에서 봤을 때 그렇게 그냥 뭐 크게 재난이다라는 인식보단 그냥 그때 그런 병이 있었는데 치료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어라고 했지만 요번에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게 이제 재난이고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반복될 재난이구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분야에서 또 이제 해야 될 일과 또 해야 될 일과 할 사람들 이런 부분들의 수요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특정한 뭐 소방이면 소방 뭐 이렇게 산업안전이면 산업안전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많은 기회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공부를 또 그 하는 거가 굉장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학교 생활이나 그 이후에 진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의 내용으로다가 기술사 공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설명이 드리고요. 원래 제도가 대학교에서 그 정상적인 교육을 마치고 취득하는 자격증이 기사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무 경력 4년을 보태서 이제 응시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교재라든지 그런 이제 제한된 내용만으로 그 기술사 뭐 산업기술사든지 산업안전기술사라든지 소방기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준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요즘은 뭐 예전에 비해서 시중에 나가면 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비서들이.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조금 폭넓게 책을 읽어서 각각 여러 교수님들이 그 제공하는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서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갖는 게 오히려 기술사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한 배경 지식 속에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해야 적은 시간에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학교 다닐 때는 충분한 배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이 다 이제 그 종합을 해 보면은 살기는 자격증이다. 저도 이 강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자격증을 따야만 된다. 기술자는 자격증이 자기의 그레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자기 연봉이 정해지는 것이고 삶의 행복 지수를 좀 높여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우리 학부에 이제 들어온 학우분들은 어떻든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좀 이제 모델을 박숫자 학우님이 그 자격증을 따시는 그 과정을 저는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참 우리 학우들이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스터디 그룹을 진행을 하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한 번도 안 빠지고 혼자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나와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두세 사람 와가지고 자격증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1차까지 또 사람들이 합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2차 합격을 지금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조만간 합격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개인으로 봐서도 저도 소방공무원 30년 이제 근무하면서 뭐 본부장까지 하고 나왔지만 연금 외에는 앞으로 뭘 내가 벌어서 노후의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직에 근무할 때는 이런 것을 몰랐어요. 저도요. 퇴직하고 나니까 당장 내 눈앞에 닥치니까 아하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 시설관리사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사를 따서 연봉 7, 8천에 70대 중반, 80대 중반까지 제가 그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 희망은 또 이제 시설관리사를 따게 되면은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기술사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이종훈 교수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8번 만에 합격. 28번 만에 정말 존경스럽고요. 저도 그 뒤를 좀 밟아서 나이 80 이후에 아주 풍요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좀 뵐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이 토론에 진지하게 또 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이승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학부장을 맡고 있는 정현이라고 합니다. 여러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뜻깊은 일단은 토론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난 방재학과 이제 4학년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무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뭐 솔직히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그 소방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그 일을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그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지 이렇게 지금 오늘 토론회처럼 그 디테일하게 일단 뭐 재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한 게 있어서 오늘 자리로 되게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교수님 또한 이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게
나이를 떠나서 이게 항상 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 이번 학기 3학년으로 그 소방방재학과를 편입한 최지훈이고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그거 예전에 지금 대학이 3번째 대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사회복지도 하고 전기도 하다가 그 전기가 싫어서 소방 쪽으로 피난을 왔는데요. 네, 소방으로 피난하는데 여기서 또 전기를 만날 줄 몰랐고요. 저는 소방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 12년도쯤인가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던 가게가 화재 사건으로 날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천장 속에 전기선으로 인해 화재가 그렇게 나갔고, 예, 그렇게 해서 날아가서 피해를 엄청 본 적도 있었고요. 한 15년쯤에는 다니던 학원 옥상에서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수업하다 말고 피난 간 적도 있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더 소방 쪽으로 더 끌리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다른 학우님들 말씀처럼 저도 자해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정석환 학과장님께 상담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 시설관리사하고 기술사 쪽으로도 하면서 나중에 석박사까지 생각을 하는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입학하게 됐고요. 다른 학우님들처럼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교내에서 잡지를 만드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장애를 가지고 계신 학우분들께서 학교에서 오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에 관련된 기사를 쓰다가 보니까 학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보고서 같은 거는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뭔가 정책으로 위반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쭉 관심을 가지다가 회사에서도 약간 메인으로 안전관리를 하진 않지만 컨설팅 업체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뭐 소방 관련된 아까 전에 점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점검해 주시는 분들께 뭐 서비스를 위탁한다든지 하면서 좀 전문성을 기르고 싶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업 중에서 일부는 약간 시험에 포커싱을 맞추는 수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쪽집게처럼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려주시는 과목 같은 경우는 정말 유익하지만 제가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약간 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찝어주시기보다는 좀 이론을 좀 더 가까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과목들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 좀 주제랑 좀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제가 내년 정도에 이제 저도 이제 여기 편입학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직업적인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제 그런 게 좀 적어서 좀 더 이제 제 노를 좀 더 진짜 그러니까 직업도를 만족도를 좀 높이고 싶은 이제 직업을 좀 생각을 하던 끝에 제가 4년 동안 계속 접했던 이 이제 소방 방재 이제 소방 학과에 대해서 좀 교수님들께 권유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좀 생각도 좀 해보다가 이제 오늘 이제 토론회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대신 올 겸 하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이제 교수님께 자문도 구하고 이제 그럴 겸 겸사겸사 해서 왔는데 일단은 제가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과가 3개가 있는데 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데 또 산업안전학과도 또 나름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말하다 보니까 자꾸 횡설수설하는데 일단은 하여튼 오늘 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산업안전에서 이제 기계 쪽을 주로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역시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 배경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물론 맹무 삼천지기라고 그런 말도 있는 것이 이제 좀 명확한 답인 같고 그래서 기계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분야에 또 남다른
이해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오더라고요. 필히.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이제 약간 30년 넘게 이런 과정에서 안전 진단, 그다음에 이제 주로 기계 분야의 안전 검사.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타워 크레인도 처음부터 누가 잘 올라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야를 명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검사를 하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그런 부분은 재입니다. 산업재.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 또 그 이상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또 기술사도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줄여나갈 것인가를 이제 좀 고민하고, 같이 좀 이렇게 좀 그 뜻을 같이 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때가 84년도부터 제가 시작해서 난 산업 완전히 입문을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불모지였죠. 산업안전보건법, 그가 뭐 하는 법입니까? 한 문전박대.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제목 그때는 수작업이었죠. 이 회사가 재해가 몇 건이 났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하라. 그럼 안전 진단하면 그냥 해줍니까? 지금이야 이제 국고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예방 사업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만, 그때는 이제 안전 진단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안전 진단 그 뭐 하는 법입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시작했고,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안전 진단이 그런 업무가, 그다음에 이제 회원 관리에서 안전관리자가 회원이죠. 회원 관리를 이제 각 사업장에 가면서 이제 같이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많은 경험을 했던 부분이 검사입니다. 안전 검사. 그래서 이제 건설현장 아까도 이제 타워 크레인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또 택한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발령을 받다 보면 전부 고소 공포증이라 해가지고 여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 끊어가지고 그 좌절을 합니다. 이제 안 하겠다고.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이제 기술직이면서 그런 쪽을 하는데, 이 타워 크레인 벌써 기본이 60m입니다. 기본이 60m하고 125m 그 이상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네 끝난 게 아니고 맨 끝부분, 바로 우리가 보면 이제 메인 지브라고 그러죠. 맨 끝부분, 긴 쪽을 맨 끝이라고, 적은 쪽을 이제 카운터 지브라고 그러는데, 맨 끝쪽에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야 됩니다. 물론 안전벨트 다 매고 내려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와이어로프 꼬임 방지 장치,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잘 회전이 되는지, 트러스트링 잘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하고 내려온 부분이 이제 하루면 한 2대 정도면 하루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내려와야 돼요. 또 그래서 보통 9시에 도착하게 되면 그 타워 크레인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이제 11시 반이면 내려오겠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내려보내고 또 해야 할 일이 하나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우리 교수님들은 또 실무에 또 가장 강하신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한 부분이 이제 내한테 딱 머릿속에 잠재되면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쪽이야지, 무조건 외우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금방 잃어버려요. 무조건 외우는 방식, 이것은 금물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자꾸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이버에서 가장 이 장점이 뭐냐,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일반 대학에서는 제가 지금 이제 서울 과기대하고 환경대학교 이제 저게 건설 장비공학하고 이제 기계안전 쪽에 하긴 하지만, 한번 가버리면 다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사이버대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쪽은 물론 그렇죠. 시간이 없고 바쁘고 또 가정생활 해야 되고 학교생활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중요도를 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좋은 이렇게 이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목적은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산업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 동료 우리 뭐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모릅니까?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작년에 이제 공교롭게 2020명이 산업재해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 855명이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갔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855명이고 그 중에서 건설 현장이 428명입니다. 절반 이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옵니다. 메시지가 와요. 오늘 어디서 어떻게 죽었고 뭐 어떻게 됐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업 안전이나 방제나 우리 안전을 하신 분들은 산업재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산업재해하고 반드시 우리는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1,000명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갔다. 안전사고로. 안전사고란 건 뭐예요?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못 돌아온 사람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바로 누구냐?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와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돼야 되겠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고. 그럼 뭐요? 그 사고를 들으면은 이 산업안전 또는 뭐 이게 방제, 우리 안전을 흐르는 모든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이 제가 가장 이제 키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방재학과 19학번 김은영입니다. 제가 동생이에요. 여기가 언니고. 예, 일단 너무 여러 교수님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1년간을 저희가 못 봤어요. 학우님들하고 작년에는 그래도 꽤 많은 모임을 가졌는데 올해는 이수경 학과장님도 처음 오시고 하셨는데 이런 기회를 처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 반갑고 그렇네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저희 옆에 이렇게 같이 저희 셋이서 5명. 저 이렇게 해서 저희 팀원인데 저희 끝에 이제 2명하고 네, 저희 팀원이에요 이게. 네. 팀원인데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박정덕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산업재해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라고.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2,020명인지.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 안전학부를 다니면서 최대한 교수님들께 많이 배우고 꼭 우리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술한잔 먹었더니 너무 떨려. 저기 김은혜. 네. 안녕하세요. 소방방재학과 19학번 김은혜입니다. 네, 이름 팔지 마.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이런 토론회를 갖게 돼서 너무 좋고요. 진짜 많은 학우님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심 생각을 하고 왔는데 조금 생각 외로 좀 적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뒤로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학우님들을 좀 뵙고 싶어도 못 뵙고 이게 좀 교수님들도 그러시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마음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이렇게 토론도 갖고 이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우님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각 이제 교수님들께서 좀 저희가 연락도 할 수는 있겠지만 교수님들께서 좀 연락이 좀 더 많이 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오프라인 모임이 자주 있진 않겠지만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우리 내년 2월 이제 가기 전에 2월 오기 전에 한번 좀 각 학과 이제 그 대표들이라도
이제 연락 좀 취하시고 하셔서 모이고 또 같이 이제 올 수 있는 분들 있으시면 같이 좀 모이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 행정학과 원래 신입생 신형식입니다. 지금 현재 직업은 문경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8년째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정훈 교수님께서 오늘 안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제 대기업들은 투자라든지 이런 게 참 쉽지 않나 이렇게 여건이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방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전부 다 영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좀 자금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은 좀 많이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 좀 사실 많습니다. 그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좀 영세한 쪽에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 올 때 저는 큰 강당에 이래 해가지고 저는 그냥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자담회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리라 이런 기대를 갖고 저는 한 사람의 간증으로서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상당히 이제 오늘 오니까 조촐하고 오히려 이게 더 안전에 대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은 그걸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뭐 뵙게 돼서 이제 반가웠고요. 또 요 두 분 선배님 이렇게 계신데 또 성함만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직접 뵙게 돼서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안전공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신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보건관리자로 이렇게 좀 근무를 하다가 좀 쉬었습니다. 이게 중에 이제 보건관리자로 그 전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90년대 초반에 좀 뭐 영업부 일이라든가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기 여건이 좀 안 됐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다시 우연히 또 기회가 돼서 이제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때문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제 보건 강사를 했습니다. 하고 또 이제 한번 발을 또 다시 들여놓으니까 연구실 안전진단업체에 또 등록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구실 안전 분야에서 이제 산업위생 분야하고 생물 분야를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술사를 좀 따고 싶어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유익하고요. 사이버 대학이란 게 그냥 옛날 아까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실무적으로도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뭐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이 그거를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직접 했고 또 연구실 진단 나가서도 저는 이제 산업위생이라든가 생물 분야는 잘 모르는데 기계라든가 뭐 이제 뭐 다른 분야를 화공, 전기, 소방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야들은 미흡했었는데 이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학습을 해서 이제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2학기부터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청강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보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재학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진로 관련 공부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수강 신청해가지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3학년에 편입한 행정학교에 편입한 구준모라 합니다.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경찰관이지만 저도 같은 경찰관을 같이 근무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근데 이번에 시험을 처음 봤는데 머리 다 빠진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한 30년 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잠깐 뭐 시험을 봤지만은 근데 이제는 나이 먹고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많이 도움을 줬지만은 그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는 저도 이제는 대학생이구나. 저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도 나 대학생이야, 나 학생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 세종대학이나 사이버대 와도 자신 있게 들어와가지고 학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또 뭐 다른 건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찰 공무원이지만 소방 공무원도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퇴직할 때가 이제는 몇 년 안 남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저 하도 시키지도 못하고 제가 제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쟤를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해서 연금 갖고 살긴 힘들고 또 꼬맹이가 아직 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그래도 야 그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박 교수님 찾아가서 또 말씀 듣고 그래서 힘이 나가지고 이제는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마땅히 이렇게 그전 같지 않고 지금은 전부 다 퇴직하고 나서 또 인생은 뭐 60부터 다시 시작한 기분으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경찰 공무원도.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소방이라는 게 저도 그전서부터 관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외국에서 보면 뭐 9.11 그런 것도 있고 이 안전이라는 게 진짜 이것만큼은 계속 이어가는구나. 다른 거는 뭐 진짜 뭐 인공지능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안전만큼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 손을 타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만큼은 진짜 불감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생명하고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끝이 없이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가 계속 있겠구나. 계속 희망이 있는 직종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도 이 직장만큼은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한번 퇴직할 때 저도 이렇게 뭐 계신 분 있지만은 뭐 기사 자격증 따고 원래가 기능사, 기사 뭐 그다음에 뭐 기술사 이렇게 따는데 저는 소망은 그냥 기술사가 너무 힘들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8번 떨어지고 뭐 30번 떨어졌다는데 그러면 저 나이도 그렇고 해서 그만큼 저도 그래서 한 기사만큼은 따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기사도 그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한번 진짜 제2의 인생을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소방방재학과 1학년으로 편입한 이정인입니다. 일단 제가 현장 실무 경험이 1, 2년밖에 안 된 햇병아리라 또 토론 주제나 소방 쪽으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학교를 이제 편입한 이유는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뭐 궁금한 점도 많고 제가 부족한 것도 이제 느끼게 돼서 좀 더 경험해보고 배우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방방재학과 1학년 편입한 정성훈입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저도 실무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배울 겸해서 학교도 다니고 있는 거고 오늘 토론회도 나와서 좀 많은 것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도움 많이 주시면은 좀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토론회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본인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해봅니다. 오늘 생각외로 저는 많이 오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코로나 이거 겁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딱 알맞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이 오셔서 성황리에 아주 100%는 아니다. 한 95% 정도의 그 성과를 얻었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토론도 아주 잘 해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제가 학부장님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권고할까요? 뭐라 그럴까 부탁을 드릴까?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진지하게 이끌어 주신 이수경 교수님, 자장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학부 전체를 끌고 와 계시는 우리 학부장님 또 두 분의 그 토론자로서 참여해 주신 교수님 또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학우 여러분들 다양한 직업 또 생각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문경에서 여기까지 참 올라오셨다는데 그 성이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우리 소방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과 동시에 또 본인 스스로도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참여하겠다는 이런 생각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한민국 안전의 미래는 밝은가 참 제목이 너무 거창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우리 안전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나의 안전을 지키고 또 내 주변 가정 사회 안전 보다도 우리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